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을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 보험사에 근무하는 제 지인이자 친구가 오랫동안 보험, 투자, 재테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일정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고 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친구가 제가 은퇴하면 그 은퇴 자금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겨주면 이 수익을 연 10% 이상을 챙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곤란하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체할 필요도 없이 저의 공인인증서나 이런 부분만 넘겨주면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설사 나쁜 마음을 먹어서 돈을 몰래 이체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다 불법적인 거라서 다시 다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돈 관리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하는 게 전문가라서 더 잘할 수는 있는데 2억 원 정도 되는 목돈을 맡기는 게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이라도 써서 해달라고 하려고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2억 원을 만약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는 지금 부동산에 넣고 주식까지 총 절반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각종 ELS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자, 사연 읽다 보니까 이 친구분 좀 큰일 날 분 같습니다. 네. 지금 제 느낌인 걸까요? 우리 강성희 변호사님. 제 느낌에도 네, 큰일 날 이렇게 것 좀 같아요. 아는 사람에게 네. 투자를 맡기는 사적인 계약도 사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 10% 이상 챙겨준다라는 게 이 수익 보장 행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요, 이 사실관계에서는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보험사 만약에 직원으로서 영업의 일환으로 친구한테 이런 걸 얘기해서 우리 뭐 상품 이용해라 뭐 이런 식이면 당연히 이거 문제는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 직원인 건 맞아요. 근데 보험사 직원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어떤 재테크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해박한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좀 굴려줄게. 근데 이게 보험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회사 사규나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보통 주식 거래에 네. 있어서 이제 내부 거래나 뭐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차명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여한 거네요. 거의. 그러니까 너 계좌 그거 이용하자. 그리고 네 공인인증서만 줘. 뭐 카드번호, 뭐 계좌번호 이런 것만 줘. 네. 그러면은 내가 넣으라는 거 넣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굴려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친구분이 어떤 경우인지는 뭐 물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질문이 제가 만약에 김문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갔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저는 뭐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근데 잘 아시잖아. 맨날 방송 보니까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좀 알아서 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불법이냐?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사적 계약의 자치 원칙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제 맘이에요. 오. 예. 김호스타님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있어도 이건 제 맘이에요. 민사상으로는. 본인 책임이니까. 네, 본인 책임이니까. 맞아요. 네, 천만 갖고 와서 정말 믿습니다. 막 방송을 봤더니 너무 신뢰가 가네요. 알아서 굴려주세요. 라고 해서 계약을 맺어도 그거 갖다 사실 뭐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형사상은 조금 문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형사상은 문제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막 유사수신 행위처럼 불특정 다수 다 모아놓고 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 계좌로 굴리고 뭐 이러면 유사수신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만 생각합시다. 왜? 이분만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본인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단순 친구 관계에 의하면은 유사수신 행위도 조금 힘들 거라는 말이죠. 이건 유사수신 행위는 불특정 다수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상품을 본인이 어떤 보험사에 창구로서 판 게 네. 아니라 그냥 내 자산 관리 해줘라. 이러한 식의 1대1 어떤 투자 혹은 뭐 재테크 계약이라면 사실 별다른 상품 판매 자격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그리고 수익 보장 10%.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만 줄게. 아, 나 믿어. 나 톡앤스타 김본스타야. 10% 정도 내가 무조건 보장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김본스타님 머릿속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수익이 아니라 본인은 진짜로 내심은 아, 강성신 변호사 돈 10% 정도는 내가 내 노하우로 해줄 수 있잖아. 사람들 약간 고의성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러면 사기의 고의도 사실 묻기 어려워요. 그런.
왜냐면은 김보스타님은 봤을 때 진짜로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고 투자했고 설사 김보스타님 내심이 10%안 나온다라고 생각했어도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뭐 머리를 가를까요? 그렇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기 기망의 고의 역시 사실 검찰 측이나 뭐 수사기관이나 변호사가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은 뭐 단순 친목 관계인 경우에 네. 그럼 부탁한다는 게 뭐 민사상 뭐 적법하고 뭐 형사상 딱히 뭐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혹은 뭐 형사처벌 이런 게 묻기 조금 어렵더라도 쉽진 않네요. 제가 이런 사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와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 이런 거 구하기도 어렵고 민사상으로는 또 막 인정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의 애초에 하지 말아라. 전문성은. 네. 사실 이런 의뢰들이 많이 오나요? 이런 것들? 많이 오시죠. 저 오겠죠. 네. 진짜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비밀제하고. 20년을 내리 같이 살았어요. 어. 20년을. 네. 그 보험사 직원이랑 네.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막 처음에 수익이 나. 네. 근데 언젠가부터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물을 거냐고 책임을. 맞아요. 사기야? 사기라고 했어요. 사기라고 했는데 사기 아닌데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하나만 그러면 팁을 드리자면 네. 차명 계좌 있잖아요. 네.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아나운서님 내가 네. 계좌 이용하는데 공인인증서 달라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이거 차명인데 이거는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차명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거 굴려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왜냐면 이거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 보통 빌려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처벌을 내가 왜 받냐? 나는 빌려준 건데 나는 피해자다. 아니에요. 같이 처벌. 그치. 빌려줬을 것도, 때 네. 나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몰랐다. 모르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차명 계좌 빌려준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더욱 더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시겠죠. 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 돈이 이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곳으로 이체가 됐을 때 다 다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런 게 불안해서 이제 차용증을 쓰는 경우 법적으로 크게 좀 문제가 있는 점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보스타님. 근데 저 차용증 쓰면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사건 그냥 마무리 해버릴게요. 그러면 차용증 썼어요. 보통 차용증 많이 쓰세요. 그럼 차용증 썼는데 돈 빌려준 거 아니고 투자 맡겨놓고 대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차용증 써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 차용증이 허위의 사실이잖아요. 그럼 또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인정이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방송에서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관도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갖고 가가지고 네. 만약에 김몬스타님이랑 저랑 똑같은 관계면 우리 차용증을 대신 하나 더 써놓자라고 해서 김몬스타님이 나랑 그 구두로 약속한 10% 약속 못 지켰다든지 이랬어요. 그래서 이 차용증을 갖고 제가 법원에 갔어요. 내가 빌려줬는데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돈 나한테 갚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법관이 봤을 때는 차용증이 있네. 그러면은 강성신 변호사 승소 1,000만 원 뭐 지급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김본스타님이 이 차용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사실로 뭐 투자 사실 쓴 거다. 네. 이거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를 뭐 녹취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해 버리면은 예를 저는 들면은 할 때 몰래 녹음해 놓고 막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이 차용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 차용증으로 인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만능은 아닐 수 있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네.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한 2억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 뭐 자산 관리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분이 과연 그 투자의 그 전문가인가? 저는 자산 관리 과연 해도 되는 분인가 좀 의심이 되는 게 물론 자산 관리는 보통 일반 보험 영업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네. 거고요. PB들 증권사나 은행 가면 PB들이 있습니다. 이 PB들이 해야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 PB들이 사실은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약간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후 자금이라면 사실 안전자산에 많이 넣어놓으신 게 좋다. 저는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배
빼기 자기의 나이. 그럼 100 빼기 자기 나이만큼 하면 그 나머지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 나이 많이 드실수록 퍼센트가 쭉 줄겠죠. 그 정도 퍼센트만큼만 위험자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위험자산 투자를 좀 줄여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채권 및 안전자산에 50% 정도 넣어놔셔야 되고, 특히 부동산 이런 거 현금 회전성 떨어지는 거는 네.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PB 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받으시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 배분에 대해서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자, 이렇게 좀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좀 증시 이슈 그리고 수익 나는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요. 유튜브와 노란통 메신저에서 톡앤스탁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